이번에는 제가 한의원에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에이, 장난꾸러기. 뭐라는 거야? 아이, 이 녀석, 아이. 에이, 이 녀석아. 에이, 장난꾸러기 어린이.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증가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잘 생성되지 않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하는 질환이며 발생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구분됩니다. 1. 당뇨병과 제2 당뇨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당뇨병, 면역 시스템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하여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2형 당뇨병, 인슐린 분비가 줄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30세 이전에 발생하고 젊은 연령, 갑자기 발병하기도 합니다. 제2형 당뇨병, 40세 이상에서 발병하고 중년기 이후에서 발병하고 서서히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제2형 당뇨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이 2형 당뇨 발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만, 유전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근육에서 포도당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혈당 상태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더 많은 인슐린 생산으로 인해 췌장이 과부하됩니다. 다섯 번째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근육에서 포도당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인슐린은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질,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조절.
두 번째, 근육의 포도당 섭취 촉진. 세 번째, 지방세포의 지방 축적 촉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이 체내에서 잘 작용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고 하고,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못하면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 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 베타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고인슐린 혈증을 동반합니다. 인슐린은 신장의 염분 배출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고인슐린 혈증은 염분 저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면 신장에도 무리가 생기나 봅니다. 그렇다면 포도당은 무엇일까요? 포도당은 우리 몸의 제1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가장 먼저 이용하는 에너지 연료입니다. 포도당은 보통 먹어서 섭취합니다. 그런데 간의 포도당 합성에 의해서도 포도당은 만들어집니다. 간의 포도당 합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A. 글리코겐의 분해. B. 포도당 신생합성. 공복 후 6시간, 12시간까지는 A와 B가 절반씩 차지하다가 12시간이 지나면서 B. 포도당 신생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인슐린은 근육 등 말단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도와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간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인슐린의 작용으로 보통 포도당을 흡수하는 조직은 간과 근육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부위는 간과 근육이 됩니다. 포도당은 분자 구조가 포도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포도즙에 매우 풍부하게 10%에서 15%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포도당이 많은 음식은 쌀, 빵, 감자, 고구마, 과일 등 폭넓게 있습니다. 포도당 뿐만 아니라 액상과당도 단맛을 내는데 과자, 콜라, 사이다처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당입니다. 이것은 천연물질이 아닌 합성물질이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에너지원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 인슐린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시면 혈당이 쭉 올라가나 봅니다. 당뇨병의 질병 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며, 체중이 줄고, 혈당이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당뇨병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다음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발, 당뇨병을 앓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이 둔해지며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작은 상처도 커져 사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혈당이 높아져 혈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합니다. 신장병, 콩팥이 나빠져 발생하는 것으로 상당히 나빠지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 눈의 혈관에 이상이 생겨 시력저하 및 잔상 같은 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무슨 당뇨병이 공포 영화냐? 엄청 무섭네. 그런데 진짜 무섭습니다. 저의 경우 어땠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먹는 걸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5kg를 왔다 갔다 했었죠. 특히 2018년 주재원 시절 혼자서 햄하고 라면을 혼자서 4봉지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때는 몰랐지만 건강에 빨간 신호가 2018년 겨울부터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주재원 생활하느냐고 독감 예방주사 시기를 놓친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손등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필요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생활, 밤에는 새벽까지 아기를 봤습니다. 심지어 새벽 5시까지 아기 때문에 밤샜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출근하러 1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착각은 당연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수분을 섭취하자는 생각에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양호했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1편, 2편 나눠서 진행합니다. 2편도 꼭 시청해주세요. 2편에서는 저의 당뇨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